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반갑습니다. 헌희쌤 이동원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이네요. 다음 주 이번 주는 금요일, 내일 주말 수업이 있군요 여러분들. 수업 있는 친구도 있고 없는 친구도 있겠죠. 어쨌든 한 주 동안 수고하셨고요. 오늘 마지막 금요일날 수업 잘 마무리해 주시고 다음 주에 또 어떤 칼럼이 있을까라는 어떤 기대, 궁금증 가지면 좋지 않을까요? 그리고 항상 그 일주일 동안 141번부터 142번 차근차근 한번 복습하면서 이런 내용이었구나, 이거 그때 몰랐었는데 다시 보니까 좀 괜찮아지네, 그런 복습의 효과도 여러분이 꼭 함께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복습 좀 꾸준하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 145번 달의 이면을 보다. 달의 이면이다. 달의 이면이다. 여기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달의 이면이다. 어떤 사건의 이면이다.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면이라는 것은 다른 면, 다르게 볼 수 있는 안목, 다르게 볼 수 있는 안목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게 전부는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알고 있죠? 근데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게 전부인지 전부가 아닌지는 어떻게 우리가 구분할 수 있겠죠? 네, 실력입니다. 그 사안에 대해서 다양한 글을 읽고 이게 한쪽 면만 취했구나, 이건 이쪽 면만 취했구나, 종합적으로 아우르면 이 사안에 대해서 이렇게 판단을 내려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력을 기르려면 글을 읽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글을 써야 합니다. 쓰기 또는 말하기로 표현해야 되겠죠. 그래야지만이 올바른 안목을 갖춘 종합적인 지성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선생님도 그 길을 가고 있고 여러분들도 그 길을 열심히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달의 이면을 보는 것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조이스 박 선생님이 쓴 글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문단 락트아웃이죠. 락트아웃은 한국어로 번역하기 힘든 표현이다. 이분이 영어 교육 전문가시니까 이 표현을 알게 되면서 내 세계에는 달의 이면을 보는 거대한 장이 열렸다. 깨달음이라는 거죠. 새로운 세계를 볼 수 있는 새로운 필드가 열렸다는 거야. 어떤 장, 필드 이거죠. 지구에서는 달의 앞면만 보인다. 과학적인 사실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달의 면이 달의 모습 전부라 생각하기 쉽다. 그렇죠. 우리가 그런 어떤 편견을 가질 수 있죠. 그러나 드러나 보이는 게 전부는 아니다. 중요한 말, 별표. 드러나 보이는 게 전부는 아니다. 이거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달의 앞면만 보고 사는 삶, 명시적이라는 말은 눈에 쉽게 보이는 것으로 명시적으로 드러난 것만 보고 사는 삶에서 다른 시선이 바로 달의 이면 이런 의미겠죠. 다른 시선, 다른 안목, 다른 생각으로 본다는 거니까 명시적인 말, 드러나는 말이 전부가 아니라 그 이면에, 다른 면에 숨겨진 뜻. 어쩌면 이것이 진실일 수 있죠. truth. 무엇인지 비로소 들여다볼 수 있게 된다. 되게 부럽고요. 이건 진실을 좀 잘 봤으면 좋겠어. 우리는 언론이라든가 여러 어른들의 말 혹은 책의 말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이 다 진리인 양, 진실인 양 우리는
받아들이죠. 아직 여러분이 어리고 학생이고 잘 모르니까.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는 있어야 됩니다. 항상 비판적 사고를 해야 맹목적으로 따라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블라인드가 되지 않아요. 비판적 사고를 해야지만이 문맹에서 탈출할 수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글들 공부하는 것도, 그리고 선생님의 설명을 여러분이 들어야 하는 것도 이렇게도 볼 수 있고 저렇게도 볼 수 있다는 것을 연습하는 기회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자, 이 문단 볼게요. 문이 잠겨서 방에 갇히면 locked in 되었다고 한다. locked out은 반대말이다. 문이 잠겨서 들어가고 싶은 방에 들어가지 못하는 상태이다. 보통 열쇠를 차에 안에 두고 내려서 차 문을 열 수 없을 때 I'm locked out of my car 라고 한다. 네, 어렵지 않죠? 이 표현이 나를 큰 충격을 줬다는 거죠. 20세기 이전 서구 여성들, 서구라는 말은 유럽이라든가 미국 이런의 여성들이 20세기 이전이니까 1900년대를 말하는 거죠? 아니구나. 20세기 이전이니까 1800년대군요. 1800년대, 19세기를 말하는 거니까. 서구 여성들이, 이때 여러분들은, 이때 어떤 여성의 인권은 지금 생각하는 서구의 어떤 여성의 인권보다 훨씬 더 못했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고요. 인권은 굉장히 저하되었다. 참정권도 없었다. 투표권도 없었어요. 참정권도 없었다. 굉장히 인권이 거의 없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차별을 받았다는 거야. 배우고 싶고 읽고 싶은데 배울 수 없고 읽을 수 없었던 처지를 묘사하는 글을 읽으면서 강타했다. 남성에게만 허용된, 남성 중심주의죠. 남성 중심주의. 허용된 서재. 밖의 여성들은 서서 We locked out of my study 라고 분노의 눈물을 흘렸다. 못 들어가니까. 들어가고 싶은데 갇혔다는 거잖아.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간다는 거 아니야. 하지만 반전이 있네. 그 다음에 이어진 말이 촌철살인이었다. 촌철살인. 한자 성어죠. 촌철살인. 한마디로 짧은 말로 한마디로 충격을 주는 말. 한마디 문장에 큰 힘이 있는 그런 촌철살인의 표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남자들 당신들은 모르지? 우리를 locked out 시키는 동안 니들 남자들은 서재 아닌 남자들은 locked in 된 거야. 갇힌 건 바로 당신들이야. 그렇게 외치고 있었다. 다른 타인들을, 즉 여기서는 이제 여성들이겠죠. 배제하느라 자신들, 남성이죠. 배제라는 말은 locked out 시켜버리는 거야. 못 들어오게 했잖아. 서재에. 못 들어오게 한 것이지요. 자신들이 고립되는 것을 모르는 몰지각. 없어. 지각이 없어. 생각이 없는 거야. 우리가 놀림적으로 말하는 문외아 이렇게 말하는 거야. 생각이 없음을 꼬집었어. 꼬집었다는 얘기는 이게 비판했다는 얘기야. 풍자에 가깝겠지. 말이었다. 네, 3문단 보겠습니다. (2000년대) 초반 북미 지역의 청년들은, 북미 지역이니까 미국, 캐나다를 말하겠죠. 청년들은 no fear,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쓰여진 캡, 모자죠. 쓰고 다니는 게 유행이었다. 그 모자를 쓰면 자신이 강하고 용감해 보인다고 생각해서 그 모자를 골랐겠지만 조금만 가까이에서 들여다보면 이건
전혀 다른 얘기가 된다. 달의 이면을 보면 이것이 이제 이 생각이 바로 계속해서 얘기하는 달의 이면을 보는 생각인 거야. 대체 뭐가 그렇게 두렵길래 두려워하지 않겠노라 하고 앞머리에 써 붙이고 다니기까지 해야 하나? 라는 얘기야. 이런 질문을 어떤 남성이 던지는 것을 보았다. 그렇죠. 이것도 이제 하나의 사례가 되겠죠. 달의 이면을 보는 것. 또 이누이트, 저기 북극에 사는 그런 원주민들을 우리가 이누이트라고 합니다. 근데 옛날에는 에스키모라고 불렀어요. 지금은 에스키모라고 쓰지 않습니다. 이누이트라고 합니다. 근데 에스키모의 어원은 날고기를 먹는 사람. 날고기, 그러니까 고기도 익히지 않고, 근데 익혀서 먹긴 먹거든? 다큐멘터리 보면. 보통 고래 같은 경우도, 우리가 회 같은 경우는 날고기로 먹잖아. 그런 것도 있지만, 전부 다 날고기를 먹는 건 아닌데, 그냥 에스키모라고 불렀던 거야. 라고 부를 때는, 이 이름을 지은 이들은, 즉, 에스키모라고 이름을 지은 그런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아마도 어떤 편견이 있는 사람들이었을 거야. 날고기를 먹지 않고, 이들은 날고기를 먹지 않고, 날고기를 먹는 것을 좀 부정적으로 생각한다는 의미를 깔고 있었다는 거지. 달의 이면으로 보면은. 누군가가 이누이트 사람들을 에스키모라고 부르면, 날고기를 먹고 있어. 미개해. 더러워. 이렇게 판단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었을 거라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지? 이처럼 소리내어 외치는 말들, 타인에게 강요되는 이름들. 이들은 그냥 이누이트라고 말했는데 그냥 서구의 사람들이 에스키모라고 한 거야. 잘 모르게. 우리도 옛날에 개화기 때 된장, 고추장, 간장, 김치, 마늘 이런 발효식품 얼마나 좋아. 전통 건강식품이잖아. 근데 냄새 난다고 서양 사람들이 얼마나 무시했다고. 근데 알고 보면 지금 발효로 우리가 건강을 얼마나 많이 유지하는 게 있어. 그런 게 있거든 많이. 뭘 모르면 닥치고 있어야 돼. 아닥하고 있어야 되는데 막 나서고 있고. 뭘 알아야지 제대로 말하는 거잖아. 그지? 이렇게 막 강요한 어떤 편견에 있는 그런 이름들에는 늘 다른 뜻, 진짜 다른 뜻, 진짜 뜻, 요게 바로 계속 얘기하는 달의 이면이 되는 것입니다. 드러내놓고 말하지 않는 것들을 들여다보면 달의 이면을 들여다보는 법을 배울 수 있다. 쉬운 길은 아닙니다. 이게 쉬운 길은 아니야. 자, 용문단. 젊은 시절 보면서 가장 무서웠던 말은 보통 사람이라는 캐치프레이즈, 어떤 선언적인 말이죠. 대통령 후보였다. 노태우 씨예요. 노태우 씨. 대통령은 아직도 군주는 이제 왕, 전통시대의 왕. 우리 여기는 문화가 잔존이라는 말은 아직까지 문화가 남아있는 나라에서 우리나라를 얘기하는 거죠. 대통령이라는 특별한 사람이 되기 위해 보통 사람, 그러니까 이면은 속뜻은 특별한 사람인데 당선되기 위해서 보통 사람이라고 속인 거라는 거야. 즉, 이 사람, 노태우 씨가 나는 보통 사람입니다. 나 특별한 사람 아니에요. 그걸 다 믿고 찍어주세요. 라고 말하는 게 거짓말이었다라는 거지. 거짓말이고, 국민에 대한 사기극이었다라는 거야. 실제로는 특별한 사람이었, 권력을 누리고 막 그랬던 사람인데, 그지? 마치 비유하자면, 그 참 소름 끼치는 일이었다는 거지. 비유하자면, 육식동물, 사자, 사자 호랑이가 토끼들 세계에 와가지고, 야, 나 여기 있으면 안 돼? 나도 초식을 해. 하고 다 잡아먹었다는 거 아니야? 이러면 초식동물이라고 외치면은 이게 말이 되나? 안 되는 거지. 초식을 한다고 육식동물들이 말하니까 와! 하고 환호하던 어른 초식동물들, 그때 당시에 있던 어른들, 유권자들, 투표하는 사람들. 그래서 이때 당시 대통령 선거 때
선거 때 33% 정도가 이들에게 속아 넘어가가지고 투표를 했어요. 쌤 기억이 1987년 12월 대선이었습니다. 대통령 선거였습니다. 대선이라고 할게요. 대선 때 있었던 일이고요. 저는 초등학교 2학년 때였네요. 이 이야기를 안 거는 이제 그 이후에 책을 읽고 안 거예요, 선생님. 역시 사실은. 자, 언어가 다 언어죠. 에스키모, 이누이트, 보통 사람, 특별한 사람, 다 언어예요. 언어. 말이죠, 말. 선을 긋고, 선을 그어요. 경계를 긋는 지점. 그러니까 우리가 흑인종, 황인종, 백인종, 너는 뭐, 송소소자. 이렇게 낙인을 찍어버리는 거야. 너는 떠드는 놈? 이런 식으로 낙인을 찍어버리는 거야. 그러면 그 지점을 보면 언어가 하나의 파워, 권력이 되는 거지. 부르는 대로 되는 거야. 누군가를 배제, 차별하고 소외시키는 거지. 그렇게 생긴 파워가 당연한 것이 아니야. 부당하지. 깨달음은 사실 내가 갇혀있던 하나의 언어, 한국어 밖으로, 즉 다른 언어를 배우면서 그거를 그 당연한 게 아니구나 라고 깨닫게 되었대. 즉 다른 시선으로 보게 되는 게 한국어만으로는, 늘 보던 것만으로는 어렵다는 거야. 왜냐면 언어는 그 나라의 어떤 사상이나 문화를 다 반영하는 거니까. 완전 다르게 보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지. 그래서 이분의 생각은 그런 거야. 동일한 사물을 보고 내 언어, 한국어에서는 A라고 묘사하는 걸 다른 언어에서는 뭐 외국어, 영어, 일본어, 이런 중국어에서는 B라고 묘사하는 걸 보면 같은 동일 대상이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다. 안목이 다르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두 언어를 가로지르다 보면, 두 언어를 이제 교차해서 공부하다 보면 이렇듯 달의 이면을 보기가 쉬워진다. 하나의 현상의 해석이 하나 이상 있을 수 있다. 둘 이상이 가능하다. 하나의 사물에 다른 이름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면 누군가 큰 소리로 외치는 어느 하나의 말, 달의 앞면만 보고 외치는 말에 예민해진다라는 말은 저거 뭔가 있는데? 다 이면이 있을 것 같아 라고 궁금해한다는 거야. 그리고 외국어를 하면 하나의 이름을 외치는 자들에게 다른 나라 사람들은 이런 이름을 쓰는 걸, 요게 이제 달의 이면이 되는 거지 하고 들이댈 수도 있다. 그렇게 언어를 통해 부당한 파워를 획득하고 행사하려는 이들이 바로 권력자. 그 옛날에 우리가 세종대왕이 우리 훈민정음을 창제할 때에도 무식한 것들에게 글자를 줘서 되겠냐. 말의 권력, 한자라는 권력을 주려고 그렇게 반대를 했대. 여러분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세종대왕도 기득권이 권력자였는데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권력을 나눠주려고 했던 거야. 대단하신 분이지, 그 의도가. 이들의 저변을 넣을 수 있다. 그들의 어떤 권력의 뿌리, 비유하자면 저변은 아래에 있는 그 기본이 되는 거거든요. 뿌리를 흔들 수 있다. 즉 그거 아닌데 내가 알기에는 하면 그들이 말하는 게 좀 뻘쭘해진다는 거지. 외국어를 한다는 거는 단순하게 하나의 언어를 배운다는 것만이 아니고 달의 앞면만 가리키는 자, 어떤 권력자가 달을 자기 것이라고 하지 못하도록 달의 이면의 풍경을 소환할 수 있다. 불러온다. 마법사가 과거를 소환하듯이 불러올 수 있음을 뜻한다. 다른 풍경을 불러와 앞면과 뒷면의 경계를 지우는 것. 이게 외국어를 구사하는 자들이 경계를 넘나들며 갖는 힘이다. 경계를 지운다. 이렇게도 보고 저렇게도 볼 수 있다는 것. 경계를 없애는 것. 다양한 생각이
어떻게 하는 거야? 공존하는 거지. 공존하는 것이 외국어를 공부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동기, 이유가 된다는 것이죠. 성과가 된다는 것이죠. 선생님이 영어를 좀 하거든, 좀 했었거든. 다시 영어를 좀 공부 좀 해야 되겠네? 전 세계 인터넷 서핑하다 보면 영어로 된 문서가 전체에 엄청나게 많아요. 나머지가 러시아어고, 그 다음에 뭐 스페인어? 이렇게 좀 된다고, 에스파냐어 된다고 합니다. 한국어는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해요. 예전에 통계를 보니까. 그 영어를 공부하는 이유는 그 인터넷 세상에서 자료를, 어떤 정보를 더 많이 습득하는 것은 아무래도 유리할 테니까. 이렇게도 보고 저렇게도 볼 수 있는 것을 기를 테니까 영어를 공부하는 것은 그런 면에서 우리가 좀 도움이 되는 면이 있을 것 같아요. 좀 하고 싶네요. 같이 한번 해봅시다. 자, 이번 시간 달의 앞면, 달의 이면. 어떤 게 중요한 거예요? 둘 사이의 경계를 지우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 이 글쓴이는 제 생각을 다르게 보기 위해 외국어를 공부했었다. 우리도 그런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될 수 있고요. 또 우리는 비판적인 사고력을 통해서도 충분하게 도달할 수 있다. 그러기 위해 다양한 글을 읽고 생각하고 고민하고 글을 쓰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